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에도 혹한 추위는 계속해서 이어지며 영하권이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춥다라는 말조차 얼어붙을 것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며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현재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한파경보가, 그 외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이어지며 오늘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더불어 대기의 건조함도 심해져 건조주의보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단단한 겉옷도 뚫고 들어오는 매서운 한파에 오늘 하루도 각별한 보온이 필요합니다. 수요일 대구와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안동은 영하 10도, 봉화는 영하 13도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도 기온보다 체감온도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칼바람의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내외로 뚝 떨어져 있고요. 한낮의 기온도 0도 이하로 하루 종일 영하권 동장군의 기세가 꺾이지 않겠습니다. 당분간 종일 몸이 움츠려드는 영하권 한파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겠고요. 체감온도는 더 낮아 한랭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열흘간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포항시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합니다. 4명의 시의원들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포항시의 미비점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김은주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교훈 삼아 포항 경주공항에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인 이마스 설치를 국토부에 건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콘크리트 로컬라이저 지하화 방안과 2023년 6%, 지난해 4.6%로 전국 최고 수준인 결항률 개선, 짧은 활주로 대책도 요청했습니다. 종단 안전구역은 92m로 국제민간 항공기구인 최소 기준인 90m 그리고 권장 기준 240m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기준만 겨우 확보한 수준입니다. 같은 당 전주형 의원은 해양 쓰레기 저감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포항 해안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낙동강 하구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AI 기술을 활용해 쓰레기를 식별하고 수거 계획을 세우라고 주문했습니다. 조사 모드에서는 현장 사진을 촬영해서 올리면 자동으로 날짜와 위치가 설정되고 해안명과 해안의 길이, 쓰레기 수거 예청량, 쓰레기 종류를 분류하여 입력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소 모드에서는 쓰레기 수거량, 집화 장소를 사진을 입력합니다. 조민성 의원은 시내버스 정류장이 청결하지 않은 것은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환경 정비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승강장의 쓰레기 수거, 청소 주기, 시설 보수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합니다. 김상백 의원은 내년 말 포항 영덕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 월포 해수욕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결도로 확장을 요청했습니다. 청하사거리에서 북포항 IC가 4차로 확장에 맞추어 월포리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신속하게 할 것을 포항시에 요청드립니다. 포항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영덕군의회는 어제부터 나흘간의 의사 일정으로 제311회 임시회를 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주요 사업의 정책 방향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영덕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는 지난해보다 일정을 하루 연장해 의정 활동의 내실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구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포항시 흥해읍 이인지구와 초곡지구에 중학교가 신설됩니다. 김정재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칭 이인중학교 설립이 지난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인중학교는 38학급 규모이며 지난해 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공모에 선정된 가칭 초곡중학교는 24학급 규모로 각각 2029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시가 동국대 경주병원과 협력해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에 나섰습니다. 동국대 경주병원에 85억 원을 투입해 응급실 규모를 두세 배 늘리고 첨단 응급 장비도 대폭 확충할 예정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비해 동국대 경주병원이 응급의료센터를 새롭게 정비합니다. 응급실 병상을 기존 20개에서 27개로 늘리고 응급실 전체 면적도 두세 배가량 확장하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VIP들의 응급 상황에 대비해 18개 병상을 갖춘 전용 병동을 만들고 고용량 산소 치료기 등 17개 종류의 응급의료 장비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진료 구역이 기능적으로 확보되는 상황으로 시설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확장 공사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7개 배들을 준비하고 각 구역별로 적절한 응급의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은 85억으로 경북도와 경주시가 60억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동국대 경주병원 측이 분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역 응급센터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에이펙 이후에도 경주 시민들이 더 나아진 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축된 의료 인프라는 에이펙 이후에는 경주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료 자원으로 남게 것입니다. 한편 동국대 경주병원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종합병원 인정의료기관으로도 지정됐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상북도가 어제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인공지능 홍보송을 공개했습니다. 이 홍보송은 에이펙 개최지인 경북의 가치를 알리고 국내외 관심을 높이기 위해 AI를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경북도는 다양한 세대와 취향을 고려해 홍보송을 K-팝 버전과 힙합 버전, 트로트 버전 등 3가지 버전으로 제작했습니다. 포항 삼척간 동해선철도가 개통한 지 한 달을 맞았습니다. 동해선 열차 운행 현황과 효과는 어떨까요? 한 달간 얼마나 많은 승객들이 이용했는지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9시 27분 ITX 마음 열차가 삼척역에 들어옵니다. 부산 부전역에서 출발한 지 4시간 가까이 만에 열차가 삼척역에 도착한 겁니다. 버스는 하루에 지금 10시 부산까지 10시 20분 차가 하루에 한 번밖에 없어요. 이거는 4번 와요. 그러니까 이게 편리하지. 이게 잘 생겼어요. 울산에 눈이 잘 안 오니까 여기서 눈이 쓸래나 하고 눈도 구경할 거 이쪽으로 온 거예요. 동해를 거쳐 강릉까지 가는 260여 명 정원의 열차에 승객이 꽉 찼지만 삼척역엔 17명만 내렸습니다. 대부분이 강릉으로 가는 승객들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부산 부전에서 강릉까지 운행하고 있는 동해선 ITX 마음 승객은 지난 한 달간 41만 명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90%가량인 37만여 명이 강릉에서 내리거나 탔습니다. 삼척 근덕과 이몬, 오공과 같은 작은 역엔 한 달간 1,000명도 이용하지 않고 있어 무인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근덕역엔 직원이 따로 있지 않은데요. 표를 사려면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열차에 탄 뒤 승무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하루 4차례 부산 부전과 강릉을 오가는 ITX 마음 열차는 연휴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거의 매진이 되고 있습니다. 동대구에서 강릉까지 하루 4차례 운행하는 누리로 등의 열차표도 주말엔 절반 넘게 매진이고 주중에도 꾸준히 승객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도시로 입지를 굳힌 강릉을 제외하면 삼척과 동해 지역 방문객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칩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낮에 와도 뻘쭘해요. 버스도 1시간 한 대 다녀야지. 강릉만 좋은 거 시키는 거. 동해선 개통 한 달, ITX 마음 열차가 지나가는 해안가 지역의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지난 2023년 4개 차로 가운데 3개 차로가 내려앉은 포항 죽도시장 인근 동빈교 재가설 공사가 이달 착공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수협 위판장 앞 북쪽 방향 도로가 전면 통제됩니다. 포항시는 사업비 43억 원을 들여 저소음 저진동 특허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며 공사 기간 교통 혼잡에 따른 시민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12월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안 가냐며 조기 대선 출마 뜻을 내비쳤었죠. 이런 가운데 지난 설 당일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자신의 SNS에 홍 시장의 20대 대선 관련 사진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에는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문구가 함께 적혀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물론 사전 선거운동에도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관위는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와 국민의힘 당 로고가 눈에 띕니다. 지난 1월 29일 오전 8시 11분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마치 홍준표 시장의 대통령 선거 홍보물처럼 보이는데 이를 페이스북 커버 사진을 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홍 시장의 최측근인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입니다. 아직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등의 지적이 잇따른 탓인지 커버 사진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정 부시장의 SNS에선 과거부터 홍 시장의 행보를 홍보하고 지지하는 게시글이 다수 있다라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생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삶에는 관심 없고 홍 시장의 대선 가도에 몰두하고 있다라며 정 부시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을 이렇게 홍보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은 물론이고 선거법 위반 여부도 좀 진지하게 다퉈봐야 될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구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정 부시장에게 논란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포항시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위해 포항 AI 혁신위원회를 꾸리고 어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포항 AI 혁신위원회는 구글, 아마존, 네이버,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 KT, 포스텍 한동대 등 AI 분야 최고 전문가 26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산업계와 학계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와 AI 관련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게 됩니다. 2차 전지 핵심 원료 제조 기술이 국가전략 기술 분야에 포함돼 관련 기업들의 포항 투자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금은 50%, 시설 투자금은 2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2차 전지는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등 4대 핵심 부품의 제조 기술만 국가전략 기술에 포함됐고 양극재 원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종양세포가 스스로 항체를 생산하고 방출하게 만드는 신개념 항암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김원종 교수팀은 종양세포에 항체를 생성할 수 있는 유전자를 전달해 스스로 항체를 생산하게 만드는 나노입자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세계적인 재료과학 저널인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울진군은 올해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해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을 정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은 경북 시군 가운데는 울진군이 최초이며 트랙터와 콤바인 등 농기계 운전기능사 실기 한 종목과 지게차, 굴착기 운전기능사 실기 두 종목으로 나눠 치릅니다. 울진군은 드론 조종사 시험장도 운영해 지난해 67명이 응시했습니다. 춥다라는
카라라는 말조차 얼어붙을 것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며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현재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한파경보가, 대구와 그 밖의 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이어지며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더불어 대기의 건조함도 심해져 건조주의보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단단한 겉옷도 뚫고 들어오는 매서운 한파에 오늘 하루도 각별한 보온이 필요합니다. 수요일 대구와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안동은 영하 10도, 봉화는 영하 1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도 기온보다 체감온도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칼바람의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내외로 뚝 떨어져 있고요. 한낮의 기온도 0도 이하로 하루 종일 영하권 동장군의 기세가 꺾이지 않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오늘도 동해안에는 풍랑특보가 이어지며 바다의 물결 1m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구미는 영하 8도로 오늘도 춥습니다. 낮에는 대구 0도, 구미는 영하 1도 예상됩니다. 오늘 밤 경북 서부 내륙에는 비 또는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동의 기온은 영하 10도, 봉화는 영하 13도로 매우 낮은데요. 낮에도 안동 영하 3도, 봉화는 영하 5도로 영하권 이어지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영하 6도, 낮에는 1도에 그치겠고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10에서 20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종일 몸이 움츠러드는 영하권 한파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겠고요. 체감온도는 더 낮아 한랭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